우리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뱉어봤자 좋을 것은 없고 오직 단점만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속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더 친해지고 공감받고 싶어서 속 얘기를 쉽게 하거나 하지만 사실 속 얘기는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고장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과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 속 얘기 함부로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 얘기를 하면 약점이 된다.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다. 겉으로는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를 위한 진실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솔직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상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이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내가 방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틈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사실 이 업무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을 상사가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능력을 부족하게 여기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은 당신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주거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에게 나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약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본성 때문이며 우리가 이를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속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책임감을 줄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점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책임을 느끼거나 심지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면 속마음을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항상 계산되고 필요한 만큼만 상대에게 보여져야 한다. 이는 진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나를 약화시키는 정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솔직함을 지나치게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순간 그 관계는 곧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털어놓는 행위는 겉으로는 친밀함을 쌓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함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을 언제나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공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 친구가 경제적 도움을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상대는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결국 이런 감정은 대화를 꺼리게 만들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고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꺼린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것은 상대의 이기적인 본능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공감이 강요될 때 상대는 이를 감정적 의무로 느껴 불쾌함을 경험하기 쉽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 약한 면은 상대방에게 도움의 대상이 아닌 책임이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고민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나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가능성도 생긴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고민을 일방적으로 털어놓는 행위는 상대방의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을 피하려 하며 결국 그러한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때는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하며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공감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상대방에게 지나친 의지나 기대를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털어놓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타인의 공감을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을 낳는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세 번째, 솔직하면 자존심을 건든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솔직함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되고 투명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솔직함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 솔직함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예기치 않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친구에게 너는 항상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말은 상대방의 발전을 바라는 조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는 자신의 부족함이 지적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간은 타인의 비판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솔직한 표현이 상대방의 단점을 겨냥한다면 이는 곧 상대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행위가 된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이로 인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거나 아예 단절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솔직한 표현이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그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데에만 집중하게 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친구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며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래 하지? 라는 반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화를 단절시키고 오히려 관계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솔직함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나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솔직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며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솔직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직함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하게 다듬는 과정이다. 또한 자신이 느낀 바를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친구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느낄 때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경계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인간관계를 보다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솔직함이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인 미덕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른다면 솔직함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해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침묵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겉모습에 의존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흔히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려 하고 그에 따라 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만족을 느낀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것은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직장 동료가 있다고 가정하자. 표면적으로는 서로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한쪽이 사실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 자신이 느꼈던 친밀감과 호감은 흔들리고 불신과 불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직장 동료 간이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들키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고백이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말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자신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결국 진실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불완전성과 한계에 대해 깊이 통찰했다. 그는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완전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성향 때문이며 타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어적인 태도일 뿐 실제로는 그 관계의 내면적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드러내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로의 진심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앞선 직장 동료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자. 너와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우리 업무 방식에 조금씩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부족함이 공격받는 느낌을 받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국 인간관계는 겉모습에 기초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긍정적인 면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 진실된 대화를 위해 노력하되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본질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진심을 적절히 전달하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를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진실보다 자신의 안락과 자존심을 우선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실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초래하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사실 너와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불안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관계의 종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은 자신이 비난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진실이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이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충돌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통찰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이 반드시 관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연인, 친구, 가족 등 어떤 관계에서든 진실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솔직함만을 강조한다면 그 진실은 칼처럼 날카롭게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너의 행동은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충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여 관계의 거리를 벌릴 가능성이 크다. 진실이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솔직함이 종종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속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신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고민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직장에서 동료에게 너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하자.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솔직함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솔직함은 명확한 의도와 신중한 표현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진실이 필요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진실이 관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도구가 되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그 진실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이끄는 길일 것이다. 여섯 번째, 속마음을 드러내면 손해다. 사람들 사이에는 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견이 갈리는 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난다. 겉으로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애매한 태도로 대답하거나 때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면 그 의견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인 관계에서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 나중에 입장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쌓다 보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으며
이 경우 아무리 피해를 줄이고 싶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세상에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당시에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의견이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절대라는 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여겼던 생각이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인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 가치관, 생각 등이 점차 변화하며 과거에 주장했던 것이 오히려 현재의 자신에게 부담을 줄 때가 있다. 이해관계 역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적이 친구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말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할 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모든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지나치게 확신의 참말이나 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향후 자신의 입장을 좁히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을 하든 여지를 남겨두고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인생과 인간관계를 고장내는 말. 속얘기 함부로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